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우리 사회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온 분입니다. 흥도 많고 정도 많은 강동댁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장관이셨는데 강동댁으로 언제 또 변신을 하셨는데요. 정치 인생 벌써 한 10년 되셨는데 초선부터 또 장관을 거쳐서 이제 다선 의원 되시기까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어쩌다 삼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처음 시작이 불과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한 자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대전환에 있었던 책을 다시 보게 되면서 이번 10년을 한 번쯤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의미를 또 더 깊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더 감사하고요. 저희도 뭔가 더 의무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제가 의원님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충실력이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건 젊었을 아닙니다. 때, 지금도 젊으시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나이트 같은 데를 뭐 많이 다니셨는지 과거를 여기서 좀 털어놔 주십시오. 아마 이제 지난 대선 유세 때 짤이 많이 돌았죠. 네, 제가 그 유세단을 했었어서. 근데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요. 고등학교까지 읍내에서. 그래서 사실은 저의 그 숨어있는 그걸 몰랐었는데 이제 뒤늦게 오랫동안 사시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돼서 이제 제가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일한 취미가 내한 공연 가는 거. 길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막 춤추시면서 이렇게 주로 같이. 스탠딩. 스탠딩. 사실 우리가 딱 보면 아는 게 열심히 춤을 추시는 분은 춤 사위가 아무래도 좀 기계체조 같아요. 근데 의원님은 진짜 그 선거 때 그 돌아다니는 짤을 보니까 춤이 그냥 좀 뭐라 그럴까? 내추럴. 리듬을 타는 거죠. 춤 천재. 그 흥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니에요. 워낙 전문 그 친구들이 유세단을 꾸리고 있었고 내가 막 재밌게 추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출 수 있겠네 이러고 같이 추는 것을 생각한 건데 그게 비교적 성공한 거. 의도 아니었습니다. 의원님 저절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 그렇지만 정말 100만 불짜리 보조개를 갖고 계셔서 맞아요, 보조개. 막 웃으면서 춤을 추시는 게 그게 보는 사람이 같이 추고 싶게끔 만들잖아요. 막 흥이 나요. 그 남의 흥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의원님은 남의 흥을 끌어내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전 유세가 아마 제 10년 동안에 가장 즐겁게 선거운동 했던 때 같고요. 후보님 가시고 나면 제가 막 1시간 반 동안 땀 흘리며 막 같이 사인해주고 같이 춤추고 그랬던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기도 합니다. 아니, 춤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워낙 친화력이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진선미 의원을 만나면 그분의 그 부탁을 거절 못 하겠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감사한 일인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변호사 하다가 비례대표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음 재선을 할 때 이제 지역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반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늘 문제 제기하고 논쟁하고 이랬던 모습을 보다가 사실은 제 본연의 모습이 굉장히 제가 막내라 굉장히 재롱도 잘 부리고 애교도 많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하게 다른 분들을 이렇게 뵙고
보고 네. 좀 그랬죠. 그랬더니 뭐 누나 같다, 동생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친근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저한테도 그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 마음을 녹이는 표정을 갖고 계신 게 너무 맞아요. 부러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의원님께서 오늘 인생책으로 들고 오신 책이 저 이거 사실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헬렌 리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책입니다. 뭔가 자연주의자의 어떤 삶의 기록을 담은 그런 책인 것 같더라고요. 예. 이 헬렌 리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헬렌 리어링과 더불어서 이 남편인 스콧 리어링이 참 유명한 분입니다. 네. 경제학자이기도 네. 하고요. 네. 생태주의 운동가이기도 하고 뭐 반전 운동가로도 활약을 했던 분인데요. 스콧 리어링의 아내가 바로 헬렌 리어링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네. 하루에 4시간은 노동을 하고요. 4시간은 지적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4시간은 친교 활동을 해요. 네, 이러면서 조화로운 삶을 꾸리는 걸 인생의 제일 목표로 삼으셨던 분들이에요. 네네. 무엇보다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래요? 예, 굉장히 어떻게 그럴 수 놀라시는데요. 있지? 70주의자? 네. 예. 그리고 돈을 모으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지금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진영 생각이 씨가 들잖아요. 놀랄 게 또 있어요. 네.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지 않아요. 맞아요. 눈이 동그래지네. 그러니까 눈 감았던 눈을 지금 뜨게 하네. 네. 그래가지고요. 네. 이 헬렌 리어링이 이제 자서전적인 형식으로 1992년에 펼쳐낸 책입니다. 네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90년대 후반에 번역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사랑을 해서 그리고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 남편과 이분의 일생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좀 의외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막 시끄러운 세상을 좀 피해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 최전선에 계신 우리 진선미 의원님께서 인생책으로 꼽으셨을까? 어떻게 보면 자연주의와는 조금 다른 곳에 계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언제 읽으신 거예요? 처음 오랫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가 이제 사법연수원을 처음 들어간 그 해에 이 책을 알게 됐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시면 그 옮김이 이석태로 돼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역자가 이분이 변호사시고요.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관을 하고 계신데. 그 헌법재판관 네, 그분이- 이석태님이세요? 네, 네. 이게 같은 분이신가 어쩐가 그랬어요. 네,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법연수원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처음 삶에 대한 고민을 되게 깊게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20대를 다 던져서 얻은 자격증인데 그걸 가지고 뭘 하며 살아야 20대를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던 터라서 이 책을 우연히 알게 돼서 정말 날 새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하며. 그런데 이제 뒤에 보니까 이 역자가 예. 변호사님이신 거예요. 예, 예. 변호사님을 한번 만나서 이걸 도대체 왜 번역을 하셨을까? 예, 예.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 후에 우연한 기회로 이제 그분을 알게 돼서 아주 흔쾌히 점심 먹으러 오라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 예. 네. 너무나 좋은 멘토를 만나서 예. 결국 취직까지 하게 되는 취직이요? 예, 제게 있어서 이 책은 굉장히 제 삶의 대전환을 일으키게 해준 아주 대단한 책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러브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잠언집이 될 수도 있고 수행 지침서가 될 수도 있고 삶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다 담겨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책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헬렌 리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화로운 삶을 향한 교과서 첫 번째 뜯어보겠습니다. 따밤. 삶을 보완해준 인생의 동반자. 이건 바로 스콧 리어링을 뜻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헬렌이 1904년에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10대 시절에는 워낙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 이제 네.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네. 20대에 이제 스콧과 재회를 하게 되면서 원래 이전에 또 알고 있던 사이이긴 했거든요.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21살이거든요. 이야, 그러면은
헬렌이 한 20대 중반일 때 40대 중반인 사람을 만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맺어지게 된 인연이 예. 무언가 하면 바로 식성의 공통점. 채식주의라는 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자본주의 운동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로 당시에 그 삶의 귀감이 됐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 책에 20쪽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나는 스콧의 흔들림 없는 선함, 지식, 지혜, 친절함과 사려 깊음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였다. 여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이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스스로 헌신하기로 한 작정한 목표를 말과 삶에서 최대한 실현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 책이 스콧이 사망한 뒤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세상을 떠난 남편을 기리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반려인이라니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저는 헬렌과 스콧 부부를 보면서 우리 부부와 공통점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식성에 대한 공통점이 있으면 마음의 문이 열리듯이 저랑 우리 오서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좋아하는 최애 음식이 떡볶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렸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서로 약간의 다른 부분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은데 우리 OMC는 어떠세요? 저는 그전에는 네네. 내가 결혼할 사람 이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막상 남편을 봤을 때는 그냥 서로 첫눈에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나는 방송용 멘트 아니죠? 보고 있자면 저희 이제 만든 거 아니에요? 몇 분 몇 초인지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운명이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한테 빠졌다는 거니까. 그냥 그 첫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그 열애가 좀 유명하시던데. 제가 학교를 6살에 학교를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읍내여고까지 졸업을 하고 네. 이제 서울로 대학을 왔는데 그때가 이제 18이었거든요.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며 오로지 진짜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아주 범생으로 네. 살다가 이제 대학을 딱 왔는데 한 2학기 때쯤인가 저보다 나이 많은 복학생에게 낚여가지고 그 남자랑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첫사랑. 네, 첫사랑이죠. 어머. 이제 저는 호남 사람이고 예. 그 남자는 부산 남자예요. 진짜요? 네,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인데 그 다름에 반한 거죠. 네, 근데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데 너무 전폭적으로 저를 좋아해줬죠. 단 한 번도 너는 뭐가 안 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굉장히 저 스스로가 이렇게 위축되고 뭔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범생이려고 되게 노력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갑자기.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뭔가 누가 되고 싶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온전히 거의 막 누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에 딱 갔는데 이제 갑자기 만난 어떤 남자가 하염없이 저에게 하염없이 넌 너무 예쁘고 넌 너무 잘하고 제가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저를 자꾸 되돌아볼 수 있게 늘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금도 왜냐면 한결 같으신가요? 약간 지금 텀이 기신데? 내가 괜한 질문을 했나 봐. 아니 텀이 긴 거는 이 누군가가 이 TV 채널을 돌리실 것 같아가지고 재수없다고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지금도 이제 부끄럽지만 제가 18살에 만났잖아요. 네네. 근데 늘 주름도 많고 막 나이도 든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늘 이제 19 같다고 한 살 더 먹어서 진짜요? 아니, 이렇게 저는 이런 아저씨는 중독되고 있는 것 같죠? 너무 이거 좋은 것 지금 같아요. 옳지 않은 것 나 같기도 그 하고. 아저씨라도 괜찮아. 부부 동반으로 나오시면 안 될까? 그러니까 진짜 너무 뵙고 좋은 싶은데. 분이다. 저에게 뭔가 모든 사람은 다 여러 면이 있지만 이제 그런 면들로 이렇게 만족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의원님은 지금도 여전히 어느 귀한 집 막내딸 같은 표정과 미소와 그런 표정을 갖고 계신 게 사랑을 많이 듬뿍 받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이제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딱 보시면 이 맨 앞장에 그 헬렌 리어링에 네네. 들어가는 말 같은 네네.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는 우리 두 사람 이 많지도 않거든요.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예. 저는 이 글만으로도 정말 어떤 동반자의 삶이어야 할까. 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나의 자세, 뭐 죽음에 대한 나의 자세, 이런 거를 그냥 총체적으로 다 담아놓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게 좋은 남편하고 혼인신고 왜 안 하신 거예요? 14년 동안 그 연애하다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97년도 8년도에 했거든요. 뭐 그때는 당연히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변호사를 시작하다 보니 너무 일이 많아지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미뤄진 거죠. 그러던 과정에 이제 그 호주제와 관련된 그런 이제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하게 됐고, 보통 결혼하면 바로 남자가 호주가 되고 그렇죠. 이제 부인 여자는 이제 가족이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등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원고인단으로 모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시작한 거라서 이제 그런 소송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다시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 뭐 이거 소송 승소해서 제도 바뀌고 나면 우리 그때 하자. 이렇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던졌는데 뭐 너무 흔쾌히 그러지 뭐. 그래서 속으로는 약간 그때 저분이 결국 혼인신고를 안 하고 싶었었나 이런 생각을 잠깐 스쳤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워낙 소송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10년이 걸린 거죠. 제도가. 저도 그때 뭐 진선미 의원님이 그거를 주도하고 이러신 건 몰랐지만 마음으로 굉장히 응원했었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 응원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호주제가 폐지된 상태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개인별 신분 등록부제로 바뀌어가지고 각자가 독립적으로 그 안에 본인의 주요한 가족 사항들이 이제 담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뀐 거죠. 남편분이 좀 들어보니까 예. 스콧 리어링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보면 헬렌에 따르면 이 스콧 같은 경우는 이성적인, 그러니까 왼쪽 뇌가 발달하고 자기는 감성적인 오른쪽 뇌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적절하게 맞춰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헬렌이나 스콧이나 다 평등한 생활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남편분도 호주제 그 폐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시고 그럼 우리 혼인신고 나중에 하자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제 생각에는 남녀 평등을 주창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진선미가 하는 거는 뭐든지 맞춰줘요. 그럼요, 약간 그럼요. 이런 자세였던 우리 것 선미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아니 의원님 우리 이제 허위 평론가가 올해 5월에 결혼을 하거든요. 지금 아주 신랑 축하드려요. 수업을 지금 잘 시키고 계신 그럼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네, 아유 좋습니다. 자, 네. 삶을 보완해준 인생의 동반자 헬렌 리어링과 스콧 리어링 그리고 우리 의원님과 의원님의 이제 남편분,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빠밤. 빠밤 소박하고 단순한 삶의 원칙. 이 단순한 삶의 원칙이 많은 분들한테 울림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도 귀촌 또 귀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근데 스콧과 헬렌 같은 경우는 그 선구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32년에 이제 우리가 도시에서는 살림살이가 너무 빠듯하고 이런 리듬도 우리에게 맞지 않으니 시골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때가 마침 경제 대공황이었거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부동산 값이 쌌어요. 그래서 돈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집을 구했는데 거기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했던 거죠. 헬렌 같은 경우는 원래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른바 몸 쓰는 일은 안 해봤던 사람인데 거기서 직접 장작도 패고 뭐 요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작물도 기르고 이런 일들을 두 사람이서 다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소박하고 단순하게 변해갔던 거죠. 스콧 리어링과 헬렌 리어링의 삶이 바깥으로 보이기에는 자연주의적, 뭐 조금 더 사회에서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요? 오히려 가장 사회 참여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할 이제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목표하는 삶의 목표를 보면 공동선에 기여하자라는 게 삶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고요. 네, 제가 좀 놀랐던 것이 이분들이 처음 귀농할 때가 버몬트라는 곳으로 귀농을 하는데 무슨 농사를 지을까 보니까 단풍나무 시럽 농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말하자면 메이플 시럽을 만드는 일을 하고 그걸로 돈을 또 꽤 버셔가지고 나름 막 나눠주고 이렇게 네, 자기 네. 작업 충분히 하면서 사셨는데 그러다가 이곳이 관광지 비슷하게 별장지가 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버몬트가 땅값이 올랐어. 근데 땅값이 올라가지고 거기를 이제 반은 기부를 하고 반은 그냥 싸게 팔고 메인지에 가서 다시 시작을 하는 땅 투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이렇게 사갖고 오른 땅을 그렇게 넘기고 가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걸 보고 이분들은 정말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이 산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쩌면 부동산 문제가 워낙 이렇게 확대돼 있고 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셔서 너무 조심스럽지만 예. 사실은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에 늘 집중하고 더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삶을 살으셨거든요. 네. 어쩌면 정치를 하고 있는 저는 가장 사회 안에 한복판에서 뭔가 사회에 조금 더 나아지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 이분들은 오히려 삶 전체로 온전히 사회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자신들의 삶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지나 지식들을 정리해서 그걸 책으로 펴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자기의 삶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자연주의자가 아니고 진짜 조화로운 삶을 통해서 사회 참여와 자신들의 삶과 또 자연과 이런 모든 관계들의 조화를 늘 추구해왔던 대단한 분들이라고. 의원님 맞습니다. 진짜 온몸으로 사회에 오히려 참여적으로 네. 사셨고 본인들의 메시지를 전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의원님이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변호하다가 19대 국회 때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데 그 과정이 궁금해요. 어떻게 이제 정치로 입문을 하게 되셨는지. 늘 어쩌다 예. 어쩌다인데요. 어쩌다 예.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네.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됐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의 여러 가지 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호주제에 대한 것들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위헌 법률 심판이라든가 뭐 그런 법들 재판들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변호사들이나 판사나 검사들은 이제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그걸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적용하는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그 법의 한 조문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밥이 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힘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어쩌면 더 큰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그 제안이 오기도 했고 또 저 스스로도 삶의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한 번쯤 비례대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아주 급박하게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10년을 지금 정리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굉장히 즉흥적이고 예. 약간 벼락치기 예. 형이고 막 이러는데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 그때의 고민을 한 메모가 있더라고요. 뭐 일기까지는 아닌데 근데 정확하게 제가 2월 며칠인가에 그 결심을 해서 면접을 봤는데 그 직전 일주일 전에 쓴 글이 나는 절대 가면 안 된다. 나는 안 갈 것이다. 막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삶은 결정이나 선택은 늘 그 직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민했구나. 그 면접 보러 가실 때 네. 특이한 소품을 하나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청조각짜리 퍼즐을 들고 가셨다고요?
네, 맞아요. 갑자기 결정해서 면접이 남아있는데 뭐 자기소개서나 무슨 이제 그런 계획서나 막 이런 서류가 엄청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밤을 새가지고 그 14년의 변호사 생활, 사회생활을 막 정리하고 자료 찾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호주제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50몇 년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네네.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50몇 년이 지나서야 이제 이게 해결이 된 건데 네. 이제 제가 관여했을 때부터도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변화라는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되게 큰 퍼즐들이 맞춰져도 작은 퍼즐 한 조각이 안 맞춰지면 그게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사회 변화를 위해서 네. 이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게 퍼즐의 한 조각 같은 게 맞춰져야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한 조각의 퍼즐이 되는 것,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특하죠. 그래가지고 저 스스로도 그리고 그때 정치 면접사상 그런 걸 들고 온 사람 제가 처음이래요. 저도 지금까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제 막 부지런히 맞췄는데 거기에도 저희 남편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거 퍼즐 맞추는 거를 몰랐어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하늘은 파랗고 배는 까맣고 예, 태풍 난이도 상을 난이도 상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둘이서 쪼그리고 앉아서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걸 면접 전날 하신 거예요, 그럼? 그쪽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포기하자 막 어떡해.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같이 사는 남자가 막 찾아가지고 무슨 카이스트 다니는 부부가 또 그 동호회원이래.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SOS를 하니까 또 그분들이 흔쾌히 그래갖고 세상에 나를 뽑아주가지고요. 어머. 그것 때문에 제가 면접에 합격한 거예요. 의원님의 이력을 들어보면서 뭔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또 갑자기 에너지를 확 쏟아서 되는 사람들도 있구나. 굉장히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의원님. 초선 때도 별명 부자셨어요. 별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저격수, 탈곡기, 전투력 만렙 여전. 아니, 근데 지금 의원님 모습하고는 전혀 정말, 매치가 예, 안 되는데. 매치가 너무 안 되죠. 조사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입니다.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부당한 것을 보면 이렇게 잘 웃으셔도 혹시 헐크로 변하시는 거예요? 흥분을 가라앉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러십니까? 그렇죠. 막 얘기하다가 이제 흥분이 되면 막 목소리도 올라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어쩌다 보니 저는 너무 그거가 이제 진실이라고 확신했고 그런데 이제 밝혀지지가 전혀 않은 상태로 계속 그걸 문제 제기해야 되니까 이제 계속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재밌어하는 그 실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상임위에서 막 논쟁하다가 갑자기 위원장인데 재판장님 이렇게 그 변호사한테 네. 그게 초짜니까 나와서. 네, 재판장님 막 이래가지고 그 막 심각한 상황에서도 막 사람들이 다 웃고 막 뭐 그랬던 경험도 있고요. 사실 진선미 의원님 하면 굉장히 이제 강한 이미지의 인상이 떠오르는데 오늘 이렇게 의원님 목소리 듣고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얘기를 할 때는 너무 목소리도 좋으시고 미소도 너무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 따뜻한 느낌 가득하니까 그 지금 얘기하신 그 별명이 네. 잘 매치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어쩌면 또 그게 반전이 돼서 예. 이제 지역에 갔을 때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이 쟤 센데 이렇게 하고 긴장하고 만나는데 막 너무 말랑말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본질이라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이제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의 탈곡기 의원님의 매력을 탈탈 털어보기 위해서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네. 5글자로 말해요 준비했거든요. 제가 묻는 말에 딱 5글자로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데요. 예. 네.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유쾌한 미소. 미소? 유쾌한 미소 딩동댕. 정말 일단 의원님 매력 포인트. 네. 유쾌한 미소. 의원님의 보물 1호는 같이 사는 남.
같이 사는 남. 야, 좋습니다. 그 남, 그 남. 남자 남자일 네네. 의원님의 요즘 관심사는? 조화론 운삼. 조화론삼. 조화론삼. 헬렌 리어링의 오, 그 좋아요. 의원님이 듣고 싶은 말은? 너무 예쁘다. 완전 예뻐요. 네. 이렇게 우리 의원님의 이렇게 진 면을 들어봤습니다. 순발력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진짜요? 예, 이 정도 빨리빨리 하시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게 그러게요. 쉽지 않은데. 5글자 이거 어렵거든요, 예. 살면서 하기. 예. 저는 마지막 대답 굉장히 제가 사실 저 나도 궁금했어요. 모르게 재롱을 불렸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자, 조화로운 삶을 향한 교과서 세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스파밥. 여기서 감동적인 마무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이 마지막 차트도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나옵니다. 스콘 리어링이 헬렌 리어링도 그랬지만 네. 두 분 다 100세, 90세 이렇게 사셨네요. 예, 사셨어요. 근데 이 스콧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을 사실은 스스로 마무리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다 한 것 같으니 이제 삶과 절연하겠다라고 해서 점점 곡기를 끊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지? 먹고 네. 싶은 게 많을 텐데. 아니, 진심으로 걱정하지 난 너무 아니 본인이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네.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너무 찐 반응을 해주시네. 예. 그래가지고 빨리 얘기 좀 아니, 해봐요. 얘기할게요. 그래서 네. 본인의 이제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다 써놓은 거예요. 네, 그게 네. 책에 221쪽에 나오는데 네. 마지막 그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나는 병원이 아니고 집에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어떤 의사도 곁에 없기를 바란다. 나는 죽음의 과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싶기 때문에 어떤 마취제, 진통제도 필요하지 않다. 나는 이런 장례 절차 부수적인 일들 여기에 대해서도 나는 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어떤 장애 없잖아. 그 밖에 직업으로 시체를 다루는 사람의 조언을 받거나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들이 내 몸을 처리하게 놔두지 말라. 이런 식의 당부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헬렌은 어땠어요? 헬렌도 90세까지 계속 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아무튼 하지만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아마 헬렌도 스콧과 비슷한 삶의 마무리를 했을 거라고 봐요. 의원님께서는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겠다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정말 너무 이 자리를 감사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제 새로 정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네. 20대의 청년으로 이 책을 예. 읽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옛날 생각, 그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마무리에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펑펑 울면서 이거를 봤었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매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오래 끝까지 살아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붙들고 살 수 있는데 자기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겠다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용기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정말 그거에 대해서 늘 자신은 없지만 진짜 저의 존엄을 지키는 그런 마무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마지막에 곡기를 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까지 살고 싶다. 그리고 병 없이 우선. 건강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콘 리어링처럼 갈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소박한 밥상 그리고 적당한 운동 자연 속에서의 삶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분들 그렇게 장수하게 한 게 아닌가. 갑자기 건강 프로그램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다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 숙제니까요.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창조적인 삶, 저는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은 끊임없이 창조를 예, 했잖아요. 예. 늘 곡식도 만들지만 책도 쓰고 예. 헬렌 리어링은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네네. 음악을 계속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충족감, 이 정서적 충족감 이런 네네. 것도 건강에 엄청 중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예. 이런 생각. 의원님은 정치인 진선미 이후의 삶
또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정말 정치인으로서 끝까지 헌신하다가 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스타일이 그때 뭐를 계획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고 다만 그 순간 집중해서 예. 저의 선택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정치가로서 마무리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이 너무 감사한데 이 책 안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계속하는 거고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늘 은퇴 뒤를 꿈꾸고 있죠. 네. 수행자의 삶을 살아볼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근데 의원님 진선미라는 이름은 혹시 누가 지어주셨나요? 당연히 아버지께서. 이름이 너무 좋은데. 그 일을 너무 아름답고 착하고 뭔가 진정한 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선미. 이름대로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 이름을. 그래서 맨날 아버지한테 저한테 좀 물어보고 지어주시지. 미스 코리아 나가서 진선미 네가 다 해. 막 이러죠. 그죠. 네가 무슨 미스 코리아도 아니면서 막 이렇게. 의원님 이 책을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모든 분들께 진짜 추천하고 싶고요. 특히나 자기의 동반자가 있는 삶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우리 평론가 선생님처럼 누군가와의 삶을 시작하는 분들,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는 분들, 같이 읽으세요. 제 그녀에게 저는 권하겠습니다. 강추합니다. 제가 그래도 착한 부인이 된 건 이 책 때문이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오늘 의원님 만난 시간 어땠어요, 진영 씨는? 의원님 이렇게 만나뵈니까 뭔가 되게 아름다운 동화책을 한 권 본 것 같은 외양도 그렇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냥 사람을 되게 맑게 만드는 그런 DNA가 이분 있으신 별명이 것 같아요. 탈북기 씨라니까. 근데 어떻게 탈곡기라고 했는지 전 이해가 안 그렇죠. 가요. 우리 네. 프로그램에서는 나쁜 기운들을 탈고 나쁜 기운을 국감에서 계속 만나시면 탈곡해 주시고 그러실 수 있어요. 또 업무 때는 또 네,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해맑게 살 수 있도록 예. 시야 11개 드러낼 수 있도록 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위평론가 네. 이 책을 한 줄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한 줄 평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뭔가를 가질수록 멀어지고 비울수록 가까워진다. 내장이 비어 있어. 네,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멋있다. 진선미 의원님 10주년 기념 지금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진행이 됐는데 우리 시청자들 앞에 이제 10년 된 정치인 진선미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 네.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에 봤던 책, 그리고 저의 삶을 온통 뒤흔들어 놨던 책을 25년 이상 지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10년을 맞이하는 지금의 저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그 서로에게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 있어서 신뢰를 한다기보다 신뢰를 주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정치인들의 의도, 선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가까워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별명 하나 더 붙여드리는 걸로 공기청정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공기청정기 우리 채널 진선미 돌아가는 의원님. 그럴까봐. 네, 오늘 정말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좋은 책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의원님의 삶 자체도 헬렌 리어링의 그 본질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테마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국회 도서관이 오페라와 친해지기를 주제로 엄선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사회과학 분야에 새로 나온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신간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바야흐로 재테크의 시대죠. 누구나 투자를 하고 수익을 기대하는 요즘, 그만큼 금융사기를 당하기 쉬운데요. 국내 최정상의 애널리스트가 역사적인 금융사기 사건들을 예리하게 파헤치며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금융악당에게 당하는 금융바보가 되지 않도록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독자들을 이끌고 있는데요. 불균형한 정보와 자본의 크기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금융시장에서 이면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도록 설파하는데요.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투자와 부자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도 던지고 있는 돈의 거짓말. 재테크를 하고 계시다면 이 책 돈의 거짓말을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많은 연구들을 종합하면 노화의 속도는 개인이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노년기 질병의 특성과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풀어가야 할 노인 문제까지 두루 풀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노쇠와 노인의학을 연구한 전문인데요. 어떤 약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노화의 자연을 생활 속 작은 변화와 습관들로 이뤄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노화의 개념을 쉽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회제도나 인식도 날카롭게 비판하는데요. 노화와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지속 가능한 나이듦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특별한 주제의 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제는 오페라와 친해지기입니다.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 오페라와 쉽게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책은 우연한 기회로 접하게 된 후 오페라의 광적인 팬이 된 저자가 과거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오페라의 매력을 알리고 싶어 집필한 책 오페라 아는 척하기입니다. 저자는 오페라도 대중음악처럼 평범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고 강조합니다. 편견에 가려진 오페라의 매력을 느끼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페라의 역사부터 작곡가와 성악가를 재미있게 익히도록 흥미진진하게 소개하고 개념과 용어도 명료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즐길 수 있는 오페라 목록까지 깨알같이 부록으로 실려 있는데요. 오페라와 거리감을 좁히고 싶은 분들께 입문서로 제격인 오페라 아는 척하기 책을 추천합니다. 오페라 애호가로 시작해 해설가로 탈바꿈한 소위 말하는 성공한 덕후가 들려주는 오페라 이야기를 담은 책을 소개합니다. 책의 저자는 굳이 차려입고 작정하지 않아도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오페라를 봐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입문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특징과 용어를 설명하고 오페라를 재밌게 즐기기 위한 비법을 알려줍니다. 5개의 희가극, 4개의 비가극, 총 9개의 오페라의 작품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바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영상 링크 QR코드를 수록해두는 독자를 위한 배려도 참 인상 깊은데요. 부담 없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오페라 입문서 운동화 신고 오페라 산책입니다. 다음은 세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작품들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는 책 오페라의 힘입니다. 예술 철학과 공연 예술을 각기 전공한 두 사람이 공동 집필했는데요. 어떤 유명 작품들이 있는지 갈피를 잡을 수 있도록 각 시대를 대표하는 오페라의 내용을 해박한 지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설명은 작곡가와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한 권으로도 오페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페라가 멀게 느껴진다면 오페라의 힘을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국회 도서관이 기획한 추천 도서로 오페라와 한 발짝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게요.